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노련한 지원자 여인면 씨의 영상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죠. 왜 5학년까지 다니고 있죠? 네, 제가 군 전역 후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소급법식으로 지원나가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인문학, 예술, 음악에 관련된 수업들을 총괄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좋아하고 관심 있던 분야들을 좀 하나씩 지어갈 수 있었습니다. 휴학을 했느냐, 졸업유예를 했느냐, 학점이 왜 이렇게 낮느냐, 아니면 왜 5학년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그 자체가 감점 요인이라서 공격하려고 묻는 건 아니고 명확한 이유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인정되고 오히려 그런 게 불리한 상황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대답했습니다. MC를 봤다고 했잖아. 네, 역시 말씀해 주셨죠. 잠깐만요. 요 화면을 좀 지우고. 일단 압박 질문 받았어요. 왜 5학년까지 다녔냐. 물론 5년제 그 교육과정이 있긴 한데 이 지원자의 같은 경우에는 4년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이라서 왜 너는 남들보다 1년을 더 다녔냐라고 하는 투의 압박 면접이죠. 우리 김세준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들도 인터뷰 보셨겠지만 이것 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유를 가급적이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 동안 뭐 좀 휴학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무엇이었는지, 뭐 여행했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보완하느라고 좀 늦었다라든지, 솔직한 이유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피하셔야 될 것이 자신감 없어 보이는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무조건 나쁘다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좀 뻔히 걸린다라고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서 갑자기 돌변한다, 안 좋습니다.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한번 그때 했던 것 중에 가장 박수도 제일 많이 받고 사람들 제일 많이 웃기고 그랬던 MC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재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일어나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손님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앞으로도 잘하겠다 라는 멘트를 하는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이크를 건네받은 후 아버님께 건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까지 저한테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한 가지만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눈치채셨습니까? 마치 1년 동안 우리 임면이를 자기 혼자 키운 것처럼 엄마에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사실 저한테 오셔서 사회자님 혹시 주변에 꽃집 있습니까? 꽃집 있다면 저에게 꽃 한 다발만 사다 주십시오. 우리 엄마에게 그동안 감사한 표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님께서는 꽃다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상 위에 올려있던 꽃다발을 들면서 아버님께 전달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꽃다발 옆에 있는 걸 드는 순간을 보면서 많이 웃고 많은 환호를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애정어린 말씀을 나누면서 분위기도 좀 더 좋아지는 환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면 기술 영업이긴 하지만 영업은 좀 활발하고 친화력도 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나 그런 면에서 이런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MC를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함을 저는 많이 봐서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좀 쾌활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주 잘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았어요.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여기가 좀 쓸 것들이 있으니까. 직구준 면접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김세준 선생님처럼. 죄송합니다. 대표님. 직구준 면접관. 그러니까 이분은 컨셉이 뭐예요? 직구따죠, 시옷. 컨셉이 뭐냐면은 그냥 면접자를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거든요. 근데 직구조 면접관 중에 영업 직무라고 하면은 적극적이어야 되잖아. 열정 있어야 되잖아. 상황 대처 능력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마침 여기서 사회자 봤다라고 썼네. 이거 한번 해봐. 노래 잘한다고 썼네. 춤 잘 춘다고 썼네. 너 한번 해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서비스직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직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엇인가 남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쪽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쪽이 있어요.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무조건 무엇입니까? 액션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빼지 마세요. 못하시더라도 능청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면접관 분들은 그것을 do it or not 하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뭐 진짜 재미가 없어도 되고, 이게 진짜 노래를 못 불러도 되고, 이게 진짜 춤을 못 춰도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do it 하냐 그렇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점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함을 저는 많이 봐서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지원자의, 제가 아까도 동그라미 했지만 이 여인면 지원자는요, 참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업 좀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그 내에서의 어떤 좀 능청스럽게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고요. 하라고 했을 때는 또 뭐 잘해요. do it.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차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 영업인 B2B 쪽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역량인 것도 같습니다. 묘하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쾌활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MC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압박이죠. 회사 입장에서 그게 더 잘 어울린다고 한다면 일단 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제가 하고 싶었던 기술 영문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며 그 역량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 자, 보세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네요. 자, 이 질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MC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일하시는 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준비한 곳이 아니라 다른 직무를 여러분들한테 면접관이 추천하거나 할 때죠. 이땐 첫 번째는 진짜 야, 넌 영업이 아니라 교육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이 지원자의 어떤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김세준 선생님께서는 두 번째 의도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조금 많이 과하게 칭찬을 하자면 잘 빠져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지원자가 과연 이런 질문에는, 본인을 조금 난처하게 하는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사실 교육팀보다는 저는 영업 쪽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교육과 영업이 거의 또 비슷한 직무형도 많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기술 영업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도를 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도를 물었을 때 이 여인면 지원자가 대답한 건 무엇입니까? 요거 바로 전에 나왔죠. 일단 첫 번째 바로 니네가 시키는 거 하겠다. 두 번째, 그래서 틈틈이 내가 하고 싶었던 업무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뭐 구조는 괜찮긴 한데요. 저는 요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 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술 영업이라고 한다면 기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의 먼저 의사를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지만 버시죠. 하지만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 하지만 세 번째, 저는 이렇게 뭐 지켜본다 이러지 않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성과를 낼 것이고, 하지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이 기술 영업 직무도 언젠가는 도전해서 이 측면에 있어서도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3단 구조입니다. 3단 구조고 제 거예요, 여러분. 제 거,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제 겁니다. 어떤 질문을 받게 돼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처음에 내가 뭐 얘기하자, 두 번째 뭐 얘기하자, 세 번째 뭐 얘기하자, 그리고 말이고 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제가 드리는 구조의 선물은 이거예요. 첫 번째, 먼저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을 인정을 해주자. 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자. 두 번째, 하지만 여기서 또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면접관 우쭈쭈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당신네들이 만약에 나를 시킨다면 난 이거 오케이 가겠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내지 말고 너무 또 줏대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지원을 한 거고 또 이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쪽 일도 하고 싶다로 빠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는요. 첫 번째, 아까도 보였지만 너무 안 어울리는 지원자. 두 번째, 굉장히 뛰어나서 욕심이 나는 지원자. 이런 부분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에 속하셔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 3가지 구조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에게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문 한번 떼주시기. 네. 여기저기 찾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 인재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면. 면접관님들에게 이거 하나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고객에게 여인면 제 이름 하나만은 꼭 기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를 삼행시로 했다는 겁니다. 삼행시로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 이게 좋다 아니면 뭐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여인면 씨가 보여줬던 기술 영업 쪽에 있어서의 역량이 여러분들은 발휘됐다고 보세요. 저는 기술 영업직을 이 지원자가 잘한 친구인가 잘할 수 있는 친구인가 요 역량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거는 못 느꼈어요. 이 친구를 계속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 면접을 어떻게 볼 줄 안다의 느낌이었지 실제 이 지원자가 직무 역량을 갖고 있다? 저는 전혀요. 만약에 경력직 이렇게 면접 봤다면 떨어지죠. 신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는 직무 역량이라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뽑는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직장생활, 조직생활은 주어진 우리의 바운더리 내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내가 심지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마지막 할 말에 이런 삼행시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면접관님, 오늘 면접을 보는 중에 제가 가장 면접관님들께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런 저의 진정성과 열정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이거 여러분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 안정형 구조, 마지막 할 말 구조. 첫 번째, 내 역량을 제대로 어필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현대백화점 그 지원자처럼 양승만 지원자처럼 했다면 전 이거 하지 마요. 뭐 이런 삼행시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의 여인면 지원자는요 역량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량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전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평가자들이 되게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5대5로 충분히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의 인성이 있으면 됐어. 아니야,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요것이 팽팽하게 맞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이 영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능청스럽게 빠져나간다. 압박에 잘 대처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면접장 가셔서 이렇게 압박질문, 김세준 선생님이 압박질문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질문들에 당황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인면 지원자까지 완성을 한번 해봤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송은요 저의 노하우가 다 집대성됨, 실제 제가 여러분들은 컨설팅 해드리는 그 방법론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으실 때도 저와 같은 관점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곳에 가셔서 꼭 받으세요. 그냥 답변 듣고 목소리 크게 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 답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정해 주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해야 됩니다. 한화 큐셀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 실적,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
경쟁사 현황 등등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구마구 챙겨가시고요. 특히나 이제 임원 면접 시즌인데 더욱더 거시적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쪽 산업에 대해서도 조사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디 여러분들 잘 보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른 분들의 어떤 따라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발 좀 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이 영상으로만 좀 뵐게요. 저도 지금 이걸 또 다른 곳에 강의 와서 또 중간에 짬을 내서 차 안에서 찍고 있는데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좀 해드리고, 이제 제가 하반기 시즌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시리즈를 좀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취업 방학 동안에 시리즈로 뭐 한 며칠 완성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인드 세팅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